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내년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북한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모레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는데요. 북한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엊그저께 평양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내각, 군부, 간부 인사들의 이른바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한 발언이 굉장히 딱 한마디 때문에 이 북한이 긴장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유추해 보는 것은 다시 모레 김정은의 신년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봉주 내각 총리가 내년도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의 그 목표치를 어느 나라나 경제개발계획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이 한마디 때문에 북한이 긴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그 가시적 효과가 내년 3월이면 나타날 것이다. 네. 북한이 작년에 역설적으로 제7차 당대회를 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김정은의 대내적 치사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어떤 긴장감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박봉주 내각 총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다. 내년에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면 박봉주 내각 총리의 숙청은 거의 불가피하다. 이런 것이 이제 국내 정부기관들의 전망이거든요. 과거 김정일 때 1997년 고난의 행군 때 당시 그 어떤 그 주민들이 굶어 죽은 거에 대해서 김정일이 책임을 물어서 당시 서관희라는 농업상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고 서관희는 총살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미리 예고하는 부분이 엊그저께 간부 연석회의였고 박봉주 내각 총리가 거기서 목표치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이런 부분이 북한이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정황적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 보도도 아무래도 제재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죠. 뷰이어가 북한 내 주요 항구 석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의회가 운영하는 대외 매체인데 여기서 북한의 주요 항구 송림함이라든가 서해 지역의 남포항 어떤 대동강 상 하류에 있는 여러 항구들을 쭉 이제 위성 촬영을 했는데 1년 전에는 석탄이 이렇게 하역장에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지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두 가지 이거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대북 제재라는 것이 단 한 번에 걸친 게 아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쭉 꾸준히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지난 8월 이후로부터 작년 이맘때부터 어떤 석탄 수출이 금지되다 보니까 북한 내수용으로 돌렸겠죠. 북한 내수용으로 돌렸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도 겨울이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역시 북한 지역은 우리보다 더 추웠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탄이 내수용으로 돌렸을 텐데 이것이 거의 다 소진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봄에 가서 북한이 주요 이제 춘공기를 넘길 때 자칫 잘못하면 세계 식량농업기구까지 전망하는 건데 내년에 다시 아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상징적이 하역장에 석탄이 쌓아놓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지난 8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아마 2395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미 수출 금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석탄을 단 1톤이라도 해외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일까요? 북한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이나 러시아 선박과 밀거래를 한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이었죠. 홍콩 선박이랑 또 우리나라가 포착을 했지만 북한이 홍콩 선박과 공해상에서 밀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초에 나온 것이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했고 10월 달에 미 위성이 정찰 위성들이나 이런 것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랑 어떤 제3국 선박이 그 만나서 네. 선박 대 선박 이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해상에서 만나서 이 석유 제품을 이렇게 옮겨 실었다라는 건데, 앞서 저희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배가 아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러시아로 추정되는 이런 것이 또 서너 번 있었다. 그런데 어제였죠. 우리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 홍콩 선적의 그 한 선박이 여수항에서 네. 석유 제품을 실어서 이것이 이 대만으로 가던 기로 냈었는데, 사실은 가지 않고 중간쯤 어디 동중국해 어디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서 네. 서너 시간 동안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것이 포착이 됐고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배는 지금 여수항에 억류 중에 있는데, 그때 아마 서너 시간 만에 한 600톤 네. 정도를 옮겨 실었다. 이거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석유 분량이면 북한의 그 어떤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한 3만여 대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우리는 리터로 계산하지만 네. 북한은 톤 단위로, 무게 단위로 해서 석유를 판매하고, 북한의 석유 판매하는 것을 재미난 것이 표현을 연유소라 그럽니다. 연유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북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평양 시내의 주요 연유소의 기름값이 폭등하는, 그래서 그걸 탈피해서 지금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정말로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레입니다. 북한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전망치가 2017년 한 해 북한이 핵무력을 정점에 도달했죠.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내리막길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핵무력이라는 것은 다른 재래식 무기까지 하면서 쉽게 말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상황을 탈피해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전망이 이제 국내외 대북 전망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북한 신년사를 보면요, 대내 정책, 그다음에 대남 메시지, 대외 정책 하는데, 뭐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 좀 하지만 한 35분 내지 한 40분 이야기하는데 네. 굉장히 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위장된 평화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뭐 핵 군축을 한다라든가 어떤 대남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대미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 과거와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을 평화 공세라고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굉장히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경제 부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제 내부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네. 상황이죠. 이런 주민들의 어떤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국가 정책을 방향을 튼다. 큰 이 어떤 평화 공세 쪽으로 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위장된 평화 공세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 모레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내부적으로는 경제 문제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공세의 내용 가운데요. 그렇다면 핵 개발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또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할 때 긴장도가 높은데, 사실은 안 할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안 할 네. 때가 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모라토리엄 선언했다라는 것은 핵 개발 기술을 유예하겠다는, 잠시 스톱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유예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술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부나 어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 핵의 비핵화 정책과 큰 이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논쟁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고 자기들은 앞으로 핵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대화하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큰 갈등 요인을 불러온다. 이른바 남남 갈등. 왜냐하면은 일부에서는 큰 소용돌이 안에서 내부 문제만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그 이면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면을 못 보는 거. 아, 북한이 평화롭게 나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수를 해줘야 되나 이런 여론이 네.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실제 노림수는 그것이 아니다. 그 반대 약간 보수적인 여론이 비등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남남 갈등인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물론 도발 횟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그때 핵이나 미사일 개발 역량을 뒤에서 굉장히 많이 충분히 갖췄죠. 북한 핵미사일이 하루아침에 이 정도 능력에 도달한 건 아니거든요. 195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이 해왔던 게 지금의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북한의 어떤 평화 공세를 했으니까 아, 북한이 앞으로 군사 도발을 안 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착각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번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가늠자 부분부터 좀 일반 시청자들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우리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소총을 쏠 때 가늠자 가늠세라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몰 때. 그래서 눈 시야를 거기다 고정을 시키고 총을 쏠 때 그걸 가늠자라고 하는데 사실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아니 상수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북한이 어떤 움직임.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그 후에 3월에 예정된 이 패럴림픽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안 한다면 군사훈련 기간을 겹치지 않도록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북한의 일종의 선제의를 하는 상태인데 역시 북한의 그 움직임이겠죠. 이것이 북한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을 위한 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은 대화, 남북 간 대화는 굉장히 찬성 모드로 갈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원하는 협상 모드에 우리가 덥석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대화와 협상은 분명히 그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을 해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굉장히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2년 차에 접어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라는 것이 최근 이한비 합의문 제 여러 가지 다른 해석하는 부분이 좀 안 좋아서 한일 관계의 변화 역시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미중 관계입니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네. 저기 그 선박 유류 밀거래 예. 때문에 미국이 좀 심기가 안 좋은데 사실 전통적으로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남북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해지면은 자기들 준영의 동맹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예.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은 북한은 굉장히 속으로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대북 제재에 허점이 네.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내년 네. 상반기에 한반도 정세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고 그 가늠자가 앞서 설명드린 김정은의 모레 예정된 신년사 내용이다. 이렇게 현재 점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새해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